안녕하세요. 고시페인TV의 고페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댓구알 알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외교관 590채 2차 시험이 마무리가 됐지. 시험이 끝난 애들은 시험 섭섭한 애들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애들도 있고 잘 본 애들도 있고 막 각양각색이잖아. 근데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치? 그러니까 시험 2차 시험 끝난 애들은 곧장 시험 못 봤다고 하더라도 좀 쉬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을 기약을 하지. 지금 기출문제 공개가 됐잖아. 사이버 쪽 고시센터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문제 기출문제 한번 열어볼게. 총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3문이 나왔고, 1문 같은 경우는 약간 재정학 내용이 또 나왔네. 야, 외교원 애들 너네 재정학 전혀 안 하잖아. 어? 이거 못 맞췄겠는데? 뭐 1문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요 해소할 수 있는 보조금 집주인에게 가져가 한다. 여기 이거는 구할 수 있겠지. 보조금 크게 구하고 2문이 이제 실질적인 조세 부담 비율 물었잖아. 이거 맞힌 애 있어? 어, 정책 1과 정책 2 해놓고 그리고 후생효과 논하시오라고 하나는 보조금, 하나는 조세잖아. 이거에 대한 휴생효과를 논하라. 이거 외교원 애들 그냥 죽 썩겠구만. 뭐 이게 썰 풀어봤자 뭐해. 조세 부담 비율 못 구하면 빵점이고 보조금 크기 숫자로 안 나오면 빵점이지 뭐. 보조금 정의 쓰고 뭐 저 뭐지 조세부 실질적인 조세 부담 정의 써라. 이거는 진짜 미시경제학 초반에 너네들이 하도 교과서를 안 읽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연습 문제에 되게 많거든. 물론 이거보다 더 쉬웠겠지. 35점이 1문에 딱 나와서 겁나 멘붕이 왔겠고, 2문 많이 봤던 거다. 그치? 필립스 곡선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좋고, 여기 자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5%, 베타는 0.4, 1문은 19,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및 장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라. 이거 충분히 풀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거잖아. sacrifice ratio 이거 구하라는 문제는 워낙, 그리고 희생률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나와있다. 여기는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실질 GDP 성장률로 정의한다. 그 painless displetion 3문은 뭐 따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 같으면 이거 먼저 풀겠다. 자신 있는 거. 여기 있는 1문보다는 2문으로 가겠어. 그리고 3문은 국제경제학인데 1문 같은 경우는 UIRP 얘기했잖아. 이거 10점은 그냥 주는 거다. 이건 서술형이야. 물론 그 제3문에 대해 있는 본문을 약간 녹여야 되겠지. 이게 뭐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치? 일단 UIRP 묻고
1의 UIRP를 활용해서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상승이나 하락 중에 하나겠네. 불변은 아닐 것 같고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자국금리를 T 플러스 2 시점에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산문은 이렇게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T 시점에 원달러 환율 변동폭 이거 변하는 거네. 확실하게 답이 있네. 근데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아직 안 줬다. 축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금리 정책을 설명해라. 잠깐 구체적인 숫자도 묻고 서술형도 묻고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차라리 일문 너네들은 근데 일문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 재경직들은 되게 쉽겠고 경제학은 이렇게 국제정치학 한번 볼까? 50점으로 1문이 나왔네. 2문은 동맹안보 딜레마, 3문 20점일까? 1문이 이제 이거 진짜 많이 예전에 한번 나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국제정치 그러니까 국제 경제학을 공부한 애들인데 그거를 녹여서 쓰면은 되긴 되는데 그걸 국제정치학 용어로 바꿔서 써야 돼 얘들아. 스토퍼 사무엘슨 모델과 리카르도 바이너 모델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국내 정치적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20점이다. Society Senate Approach and Interest and Institutions. IP2가 출제가 됐네. 50점으로. 그리고 2문은 Collective Action Problem이 생산자 우위, 보호무역주의 우위로 기결되는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야, 3문 15점이다. 야, 너네 다수 대표자와 비례 대표자가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설명하셔. 이게 모르잖아. 정치학 공부 안 했잖아. 그렇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잖아. 무역 정책은 선거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거제도 중 다수 대표제는 정의를 주네. 지역구 내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한 국가를 단위로 하는 비례 대표제는 전국적인 이익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골치 아팠겠다, 얘들아. 그렇다고 3문만 좀 어떻게든 비벼 쓰고 Collective Action Problem은 많이 나왔었잖아. 경제학에서도 배웠고. IP2니까 잘 녹여 써봐. 1문이 20점이다. 2장 쓸 수 있겠어? 글빨 나와? 스토퍼 사무엘슨 그 뭐지? 가정에서부터 수식 다 써. 그러면은 꽈락이라는 거야. 이거는 경제학이 아니다. 이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 발문도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 발문이 2줄이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1960년대 국제질서 아래서 중소관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예측을 예시하고, 그러니까 신현실주의 시각관을 여기다 보여줘야 돼. 그 예측이 중소 무력 충돌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가지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 미국이 중소분쟁 후 중국과 화해를 모색한 국내 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이러한 미국의 결정을 Alliance Dilemma 시각으로 분석하시오. 20점. 여기가 방점은 여기 있다. 1969년 중국과 구소련은 우수리강 전바디오 쩐雕바 디만스키 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을 했다. 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서방 세계가 대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지만 1950년대부터 2년 분쟁을 겪다가 1960년대 말 무력 분쟁을 가져갔다. 이거 알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네. 1969 중소 분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맹안보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연료와 방기 문제는 꼭 나와야 되고, 그거 갖다 한번 녹여보라는 소리 같아.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도 IIB가 나왔네. 중국이 IIB 설립한 주도한 이런 신자유제도주의 시각으로 설명하시고 레짐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 크라스너의 미국의 AI 설립에 반대하고 우방국의 불참을 권유한 현상을 신현실주의 이번에 시각으로 설명을 해봐라. 참 1문에 3문은 웃겼다.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게 설명하지. 근데 야, 이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책 묻는 건 아니잖아. 이 독립 변수가 이거고 종속 변수가 무역 정책이니까. 그리고 정의도 줬잖아. 그리고 여기 발문도 지금 일반적으로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유무역으로 크게 대별된다. 무역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사회 중심적 접근법은 국가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보호무역의 원인과 정치 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최근 시사를 녹인 것 같아도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되게 유명했던 문제야.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에서 나온 2문은 나왔는데 제 1문에 2다. 1문은 잘 안 나왔고 3문은 나온 적이 없고 경찰학에선 나왔나? 한번 찾아보면 재밌겠네. 참. 그리고 국제법은 너네들 잠깐 어차피 외교원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문제 나왔다. 3문 같은 경우에는 20점 방점이 1문 읽으면 유엔 헌장과 ICJ 규정상 태평양 기후변화 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ICJ 관할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위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전제하에서 권고적 의견에 제시될 수 있는 국제환경법 관련 관습 국제법상 의무를 기술하시오. 20점이다 방점. 근데 사례를 녹여야 돼. 여기 A, B, C국 왜 좋겠어? 군소 도서국가. 그리고 제 2문 같은 경우는 자결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본 원칙이나 구체적 적용에 있어 다양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수반한다. 자결권 원칙의 국제법적 의의와 그 행사의 한계를 논하시. 야, 이거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것도. 그리고 무효사유 나왔네요. 비엔나 협약 53조에 따라 무효인지 논하시오.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논하시오다. 쟁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효인지 아니면 무효가 아닌지에 대한 쟁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의견. 본 사건에서 논의된 대세적 의무 obligation 그러니까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두 가지 물었네. 대세적 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 A국과 B국 사이에 체결된 임대조약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VCLT 제35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기서 사례를 녹이면 되겠다. 1문은 솔직히 사례 녹일 건 없고 그냥 다 서술형이잖아. 뱀섬 나왔다. 밤섬. 뱀섬인데 밤섬이네. 체스넛 아일랜드. 가에서 A국이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김대순 교수 제10장. 그치? 나에서 밤섬에 대한 C국과 D국의 영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C국이 밤섬 위에 설치한 인공해양 과학기지의 건설이 밤섬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하시오. 15점이다. 앞에 전단은 5점, 후단은 10점. 다 해서 이거 다 사례다. 이국은 자국보험원에서 해당 사고의 책임자인 갑호 선장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그리고 선장은 F국 국적자다. 국제법이 그렇게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도 암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쓸 말이 별로 없어. 응? 통합문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예전에 2개 나왔는데 굳이 2개를 낼 필요가 없어. 보수표 또 나왔네. 지겨워. 재심은 1을 참조하여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덴마크 접근 방식과 한계를 국제정치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재심은 1, 2, 3을 참조하여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린란드를 편입시킬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재심문이 총 6개다.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General Assembly concerned that indigenous problems suffer from historic injustices as a result of inner area, their colonization and disposition of their lands, territories, and resources, thus preventing them from exercising,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needs and interests.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respect and promote the inherent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which derive from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and from their cultures, spiritual traditions, histories, and philosophies, especially their rights to their lands, territories, and resources. Recognizing also the urgent need to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ffirmed in treaties, agreements, and other constructive arrangements with states, solemnly proclaims that the following declaration as a standard of achievement to be pursued in spirit of partnership and mutual respect. Article 1. Indigenous peoples have the right to the full enjoyment as a collective or as individual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DHR. Article for indigenous peoples in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right to autonomy and self-government in matters relating to their international and local affairs, as well as ways and means for financing their autonomous functions.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시험장에서. 이것도 다 읽는 애가 있어요. 참 떨어지는 방법도 많지. 제2문은 제1문과 제4문을 참조하여 덴마크가 A국 유형 타입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베이지안 내시 기윌리엄 많이 나왔다. 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양국 후생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타입 1의 확률 베타. 재심은 1, 재심은 2, 3을 참조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경우 가정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건 20점인데 1, 2로 줬네 그냥. 제3국의 부담은 국제 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3국이 미국의 병참 지원을 할 경우 발생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는 쉽다. 어떤 상품 A에 대해서 미국 내 공급과 수요가 각각 이렇다. 그리고 해외 공급은 이거다. 재심은 5와 6을 참조하여 중국과의 교역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무역 분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간의 후생 변화를 미국 내 경제 주체별, 생산자, 소비자 및 정부로 논하시오. 20점이다. 단위당 관세 T는 4가. 이건 기본적인 거다. 제시문 5와 6을 뭐 봐도 똑같지. 여기 수치는 다 좋네. 제시문 5의 1은 이거 패권은 HST 용어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조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국제 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정책 이론에 HST가 안 나오면 안 돼. 제시문 5 보자마자 농나시오. 제시문 6 IP를 또 써야 되나? 패권 전위 이론의 용어는 안 보이고 H는 HST는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제시문 5에서는. 제시문 1을 보면은 이 글린란드 요거를 녹여서 나왔구나. Dimly rattled by President Trump's insistence that he wants to acquire Greenland, Prime Minister Frederiksen of Denmark met European and NATO leaders on a whirlwind tour on Tuesday, traveling to Berlin, Paris, and Brussels to garner public support and discuss how best to respond to the certain demands of one of Denmark's closest allies. The Danes are seeking allied solidarity while at the same time urging their European partners in both the European Union and NATO not to inflame the situation and make matters worse before Mr. Trump's strategy becomes clear, if he has formulated one. Fredrickson doesn't want to get into a one-on-one fight with Donald Trump because she will lose, said Glad of the Da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he's trying to get colleagues to commit to the fact that this is not just a problem, but a problem for Europe if tariffs are imposed, reporting to Mr. Trump's threat of tariffs if he does not get his way, and a problem for NATO if an ally threatens to take away sovereign territory of another. The European Union is self-divided, said the chief executive of European Policy Center in Brussels. There will be some countries that will support Trump no matter what, given their ideologies and a bit of agree about how liberal democracies are under pressure, he said. The Danish Prime Minister's trip was more about shoring up support among like-minded countries and inside NATO itself. 일행직들도 외교 문제, 경제학은 참조할 수 있잖아. 그리고 국제정치학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출 문제는 항상 보배처럼 지니고 다녀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5급 공채 한번 봐보자. 정치학 중에 국제정치학만 좀 볼까? 뭐 나왔는지.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 언어에서 나왔던 게 나왔다. 이문은. 이 핵 너무 잘 나와. 저 뭐지? 25년도 입법고시에서도 이 핵군비 통제가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근데 약간 결을 달리한다. 핵군비 통제가 실현되려면 당사국 간의 상호 취향성, mutual vulnerability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 취향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이 갖는 현실주의적 함의를 설명하시오. 10점. 뒤에가 포인트다. 억지. deterrence와 and extended deterrence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억제와 확장 억제가 어떻게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하십니다. 30점으로 핵 문제가 나왔네. 1945년 처음 사용된 이후 절대적 무기라고 불리는 핵무기는 국제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국가들은 핵 전략을 운영하거나 핵 공비 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 한편 북한은 핵 역량을 계속 고도화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이거 필요 없는 거. 워싱턴 선언 2023년. 네, 이게 좋은 문제야. 개념 딱 던져놓고 억지와 확장 억지 구별할 수 있냐? 억지랑 강압은 다른 단어지. 상호 취약성 개념은 이거 많이 나왔다. 이것도 나 1문 2문만 내가 설명할 게 아니고 하버마스 공문장이 나왔어. 너무 웃겼어. 지정학은 내가 볼 게 있나? 개정 코어즈 테러에 의하여 위의 결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고 설명할 10점 나왔네. 램세스 루, 피그비언 텍스. 공급가격 탄력성 뭐한데? 오케이. 이거 야 이문은 나도 풀 수 있겠다. 현금 지원이랑 이 산문도 이거 경제학에서 나왔던 건데 형함수 주고 예산 제약 나오고 이문이랑 산문 나도 풀 수 있겠다. 재정아. 근데 실제적으로 풀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국제법 중에 국제통상직의 산문이 다르게 나올걸. 국제경제법이 나왔을 거 아니야. 미국은 A국을 WTO에 제소하자는 바 어떠한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하시. 10점. C국은 이와 같은 A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자국의 대외 통상법적 근거하여 A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위스키 및 오토바이에 대해 20%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일방적 보복 조치를 가하는 바 동 조치의 법적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 20점이다. 뭐 물었냐? CVD 물었네. 보조금 말고. 국제경제학 문제가 아직 안 사라졌네. 너무 쉽게 나왔다. 국제경제학은. 야. 너무 쉬웠어. 야. 이렇게 나온다고? 국제경제학만 공부한 애들은 어려웠을 것 같다. 자유무역 전후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무역량을 각각 구하시오. 아우 공짜다. 10점. X 한 단위당 10의 종량각세가 부과될 때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무역량을 구하. 이 초등학교 학생도 풀겠다. 개념만 알면.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1의 자유무역상과 비교하여 2의 관세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요거는 비교 문제. 4번은 대규모 개방 정책, 관세 정책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놓은 4문이 약간 들어왔네. 그래도 각국은 대국이다. 그래도 쉽다.
이 경제학에서 나왔던 게 여기 그대로 나왔다. 세계 가격이 650일 때 갑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사회적 후생 변화분을 계산하고 공해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설명하시오. 완전 경제학 문제. 세계 가격이 800일 때 갑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사회적 후생 변화분을 계산하고 공해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설명하시오. 3.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해서 딱 나와. Social Marginal Cost랑 Private Marginal. 야, 이 경제학이지? 너무 쉬웠다. 근데 국제경제학만 애들은 어려웠겠다. 장기균형하에서 민간저축과 총저축, 국내 투자, 무역수지 환율을 각각 구하시오. 1의 상황에서 각국이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각국의 무역수지와 환율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 적자, 환율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겠다. 각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국의 거시경제 변수에 당국이 필요 없고. 1의 상황에서 외국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각국의 무역수지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IRP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줬을 때 무역 수지랑 환율 물었어. ISLM FX 모델을 써도 되고 너네들 편한 걸 써라. 이거는 모형에 맞춰서 몬델 플레밍을 써도 되고. 근데 소국이라고 했다. 완전 자본이동이라는 여기 자본이동의 규제가 없고. 오케이. 국제경제학은 경제학 공부 안 하는 애들, 국제통상지계들한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경제학 부자 뭐가 나왔는지. 역시 일본부터 만만치가 않네. 정보경제학 나왔나? 이 경제의 자본소득 분배율을 도출하시오. 알파 얘기하는 거지. 대부분 국가에서 자본소득 분배율은 3분의 1 수준에서 대체로 일정되게 유지하게 했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변동에 보여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산문이 포인트네. 각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이 을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의 X배일 때 X가 1보다 크다. 그 두 국가의 노동자 1인당의 자본 수준을 비교하고 자본 수익률의 차이로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 소득의 커다란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평가. 15점. 이거 포인트다. 교수가 이거 묻고 싶었어. 1문, 2문은 그냥 곁다리고 솔로 모형 중에 이 산무 교수가 이걸 전공했나? 아니면 논문을 썼나? 자본 수익률의 차이로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 소득의 커다란 소득 격차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평가해 봐라. 재밌네. 그리고 1문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기업의 이윤을 구하시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임금 결정 방식의 의미를 제시하고 주인, 대리인의 문제, 정보경제학 용어가 조금씩 나온다. 관점에서 두 시나리오 간의 기업 이윤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논하시오. 기업이 W를 2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 수준과 그 이윤을 계산하고 시나리오 1과 2와 비교해 설명하시오. 이거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인데 어색해. 어렵고. 이 기업의 노동 비용은 이거고 C는 L이고 산출량 수준은 Y 바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L과 H를 구하시오.
20점 이 수치는 그렇게 생산함수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풀 수 있겠는데 1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업의 고용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짧은데 어려울 수도 있고 만만치 않겠는데 쉬운 듯 4문까지 있네. 많이도 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치? 자산 부채. 주어진 경제 상황에 따른 각국의 통화량과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변화를 설명하죠. 5점밖에 안 돼? 경제 상황 주어졌고 쉽지 않겠다. 각국 중앙은행은 주어진 경제 상황에 따른 통화량 변화를 원치를 않는다. 불태워 정책인가?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A 또는 B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이 지닌 효과를 설명하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3문은 국가 간 무역 수지 불균형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약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논하시오. 2는 설문 3, 설문 2랑 연결이 되어 있다. 국내 자산 조정, 외화 자산 조정이다. 대차대조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이거 어렵겠는데 국제경제학 본점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경제학 만만치 않았다. 얘들아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은 제 2025년도 외교원 및 590채 2차 기출문제에 대한 좀 대략적인 해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너네들도 시험장 간 애들은 진짜 느끼는 바가 크겠고 시험장 못 간 애들도 있잖아. 좀 기출문제 빨리 출력해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경제학 1순환 지금 들어갈 때지. 그러니까 좀 파이팅 좀 하고 얘들아 영상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영상 마치기 전에 조댓구알 알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주말에는 좀 잘 쉬고 재정비해서 다음 주부터 파이팅하고 그리고 올해 시험 좀 잘 괜찮게 보는 애들은 빨리 3차 면접 준비해서 고시촌을 떠나야 된다. 지긋지긋하지 않냐? 냄새 나는 고시원을 있고 싶어? 파이팅 해 얘들아. 아디오스.